자, 연습 문제 풀이 할 건데요. 일단 풀이하기 전에 기존에 썼던 파일의 네이밍을 좀 바꿔야 될 게 좀 생겨서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 바플롯이 2번이었어요. 그쵸? 3번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박스플롯이었죠. 걔를 2번으로 바꾸면서 파일 이름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따로 그 6번 파일로 하나 만들까 했는데 그냥 2번 뒤에다가 덧붙였어요. 그래요. 잠깐만. 녹화는 들어갔어요? 바플롯을 3번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3번이었던 박스플롯을 2번으로 바꾸면서 파일 이름을 연속형 데이터 분포 시각화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합시다. 여기서 제목은 박스플롯이거든요. 박스플롯 관련된 문제는 없었죠. 자,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좀 더 만들어 봤는데요. 1번하고 2번 문제의 핵심은 파생 변수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각화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처리 문제였어요. 왜냐면 시각화는 마지막에 결론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시각화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각화가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많이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앞에서 했었던 게 다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이제. 여태까지는 앞에서 했었던 거를 문제를 내더라도 결과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안 나갔던 거고, 이제는 뭐 앞에서 뭘 하건 간에 마지막에 그래프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이 나이에 대해서 연령대를 구별한 파생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그래프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2번도 문제 유형은 똑같죠. 자, 패키지 참조했고 그래프 초기화 코드 있고요. 자, df1으로 이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다시 하셨을 거고요. 자, 파생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람다식을 썼어요. 자, 이게 일종의 함수죠. 그래서 x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인데 얘는 요 계산식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필드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해라 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값을 파라미터로 다 만들어서 여기에다 세팅을 한 다음에 요 결과를 연령대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에다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연령대 계산하는 거는 만약에 이 23살이다. 이거를 10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 2잖아요.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주면 20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으로 나눈 몫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10을 곱합니다. 요 값을 숫자로 적용해서 대라고 해주면은 20대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죠. 이대로 처리해서 연령대를 쭉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살짝 들어가요. 되게 사람 간지럽게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연령대를 쭉 파생 변수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밸류 카운트 뽑아서 각각의 연령대별로 나왔죠? 10대는 없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요. 파이 그래프에 요 계산된 결과값의 밸류, 그리고 라벨은 인덱스 걸었고요. 오토피시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 그랬더니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설명글을 달았어요. 40명 조사 인원들 중에서 20대 비율이 42.5%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30대, 40대, 50대가 어떤 순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 보면은 0.51 그리고 0이잖아요. 이게 이 텍스트의 좌표를 얻는 게 그래프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X라벨 표시한 데까지, X라벨 표시되는 데까지 이렇게 그래프 영역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왼쪽 하단이 0,0이고 오른쪽 끝에가 1,1이더라고요. 이 텍스트 좌표에선. 그래서 가로축으로는 0.5 그리고 Y축으로는 0. 실제로는 여기가 0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이거 보면은 대충 여기가 0.5,0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문장이 지금 박스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을 이 꼭지점에 왼쪽 상단에 맞출 거냐, 아니면은 왼쪽 중앙에 맞출 거냐, 왼쪽 하단에 맞출 거냐. 자, 꼭지점이 하나 있으면 내가 텍스트를 출력하고 싶은 어떤 좌표를 지정하면은 이 문장을 하나의 박스로 보세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 이 박스에 왼쪽 상단을 맞출 건지, 가운데 상단을 맞출 건지, 오른쪽 상단을 맞출 건지, 아니면은 왼쪽 중앙, 정중앙, 아니면 오른쪽 중앙, 왼쪽 하단, 중앙의 하단, 왼쪽 하단. 요 여섯 개인가? 9개의 점을 그래프 좌표에 어디다 맞출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축에 대한 게 호리존탈 얼라이먼트, 세로에 대한 게 버티컬 얼라이먼트. 그래서 버티컬 얼라이먼트 탑이라 그러면 이제 텍스트의 윗면에다가 꼭지점을 맞추라는 얘기고, 호리존탈 얼라이먼트 센터, 가로축으로는 중앙에 맞추라는 거죠. 자, 0.51이라고 준 이유는요, 이게 보통 그래프가 있으면 X축, Y축이 있으면 이쪽에 그 수치값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Y라벨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까지 고려하면은 실제 0이 한 요쯤에 있어요. 텍스트 좌표의 0이. 그래프에 여기가 0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0.5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표시되는 영역 기준은 약간 왼쪽에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0.51이라고 해서 어림 잡아서 그냥 가운데쯤에서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표시했고요. 다음 문제. 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저소득, 100만원에서 2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 2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소득. 이거를 조건으로 처리하면 월 수입을 X라고 칩시다. X가 100 미만이면은 저소득, 그렇지 않고 X가 100만원 이상이다라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2% 치면. 이미 이 부문의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엔드 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X가 250 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else로 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새로 불러왔고요. 하나 카피 뜨고 할 걸 그랬어. 자, 여기서는 numpy.select를 썼습니다. if일 때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
그렇지 않고 월 수입이 250 미만. 디폴트는 else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서는 저소득, 보통이라고 잡아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소득으로 분리하게 해서 소득 수준이라는 파생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밸류 카운트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파이 그래프 다시 그리면 되죠. 색깔은 따로 안 지정하고 그냥 기본 색깔 썼어요. 나도 색깔 고를 때가 제일 스트레스더라고. 제출하신 분 중에 색깔까지 되게 열심히 고르신 분이 계신데 브라보. 우리가 지금 이 뒤에 지금 매트플롯 LIV를 쓰고 있잖아요. 얘가 이마만큼의 기능을 제공하면 이거의 약간 확장 패드의 역할을 하는 게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걸 아마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이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특징이 컬러 팔레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얘보다 좀 이쁘게 나와. 자, 어쨌건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통이 55%로 절반 이상, 고소득은 7.5%에 불과했고 저소득은 37.5%로 집계됐다. 참 현실적이네, 그렇죠? 자, 3번. 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3번 문제는 나이와 월 수입의 관계를 알아볼 거래요. 일단 이거를 나이와 월 수입의 관계를 해석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래프 하나에다가 그리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문제는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 의도는 문제 3번은 그래프 2개 만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내가 읽어도 문장이 좀 애매하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에 추세선 올린 사람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 자, 일단은 이 데이터에서 이제 추세선을 위해서 나이와 월 수입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냈고요. 1차 방정식에다가 나이를 대입해서 여기에 대한 그 예측 값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X하고 Y에 대한 선그래프가 추세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나이에 따른 월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분석 결과라고 들이밀면 사실 안 돼요. 왜냐면은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별, 결혼 상태, 최종 학력, 얘네들을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같이 변수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변수들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설명력이라는 값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연산 결과가 이 변수를 실제로 적용하는 게 만약에 이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적용해서 만들어낸 수식이 정말 믿을만 하냐를 따지기 위한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은 그냥 모델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사실 잘 얘기를 안 해요. 통계에서는 되게 깐깐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변수를 무조건 다 때려박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 변수가 정말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안 맞으면 변수를 빼가면서 수식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안 끝나요, 이거. 되게 여러 번 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그냥 추세선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실제 분석 결과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수식을 검증하는 분석 방법들이 또 있거든. 자, 뭐 어쨌건 나이에 따른 월 수입 상정도 그래프를 그렸고요. 뭐 위에 거는 별거 없죠. 그리고 추세선 표시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이가 올라가면 소득도 올라간다. 이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 수식도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수식을 넣기 위해서
txt 이렇게 만들고 줄바꿈 문자 2개 넣고 텍스트를 덧대서 만들었어요. 그래야 누적되지. 그냥 대입하면 요거 날라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기본 코딩 기교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20살부터 5살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측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냥 이 막대 그래프만 따로 만들어 보세요가 의도였는데 여기 위에 올리시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요구사항에 벗어난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를 먼저 정의를 했고 이 x에 따른 y 값을 다시 예측을 해서 뿌려봤습니다. 막대 그래프로요. 다 플롯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두께가 되게 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넓이를 2.5로 해서 좀 뚱뚱하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균일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5살마다 균일하게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이게 선형외기의 한계야. 균일하게 예측을 해요, 계속. 실제로 그 우리나라 이제 현업에서 일할 때 뭐 어느 분야건 간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이가 50대래요. 보통 이제 40세에서 50세 사이가 정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50대 은퇴하기 직전이 이제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60세쯤 돼서 은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지. 자, 네 번째 문제는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를 2015년하고 2016년도에 걸쳐서 조사한 거래요. 요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치를 생성을 하고 이 평균값에 대해서 각각 종사자 규모별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시각화하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평균이라는 파생 변수를 따로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평균 구할 때는 min 함수 쓰면 되는데 그냥 쓰면은 아랫방향으로 합계를 내요. 그래서 축을 담당하는 아식스 1을 줘서 가로 방향으로 평균을 내게끔 결과를 도출하면은 이렇게 종사자 규모별 평균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파생 변수로 붙이셔도 되고요. 이건 바로 써도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를 제가 민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순간 파이썬 기본 내장 변수 민은 못 쓰는 거예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변수 이름 이렇게 만든 거지. 자, 이 민의 밸류스 그리고 인덱스를 가지고 파이 그래프 그립니다. 처음에 그래프 만들 때 텍스트 넣는 거를 코딩을 안 하고 먼저 그래프부터 출력을 해봐요, 항상. 왜냐면 말을 만들려면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딱히 회전은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만들려고 했는데 개수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1에서 4명. 이게 더 높네. 이거 말 잘못됐다. 그쵸? 잘못 봤네요. 1000명 이상의 업장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 아니죠. 1명에서 4명 종사하는 업장이 제일 높은 거죠. 제가 말을 잘못 적었네요. 지금 고쳐야겠다. 자, 종사자 수가 1에서 4명 인 업장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이 종사하는 대규모 업장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밖의 종사자 규모는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말을 좀 덧붙여보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보다는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뭔가 방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타당하겠죠. 두 줄을 뗐더니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는 2002년도부터 요것도 우리 전에 문제로 봤던 거죠. 전에 한번 사용했던 데이터인데요. 발생 건수에 따른 부상자 수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해보래.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 사실. 교통사고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다치겠지. 저 그냥 그래프 그리는 법만 한번 연습해보라고 한 거예요. 데이터 뽑아오고, 그 다음에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에 대한 방정식 만들고. 근데 여기 나중에 읽어보니까 문제에 제가 추세선 이런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성진씨 미안해.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추세식에 대한 그 Y 예상치를 뽑아냈고요. 이걸로 스캐터, 발생 건수에 따른 부상자 수, 그리고 플롯. X 값은 사실은 발생 건수죠. 그리고 Y는 만들어낸 방정식에 대한 예측치. 나머지 그래프 데코레이션 하고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할수록 부상자 수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붙이면 돼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할수록 부상자 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래프는 다 봤고요. 이제 아까 2번에 뭔가 추가했다는 거,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자 그림 이후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더 볼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서브 플롯, 그러니까 도화지 하나에 그래프를 2개 이상 그리는 거. 요거를 하고 나면 이제 맷플롯 LIB는 종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시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가장 많이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시본이에요. 얘를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종류를 좀 더 다양화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은 맷플롯에서 했었던 노가다 코드들 일부가 좀 자동화되는 게 좀 생겨요. 그리고 gg플롯은 그냥 맛보기로 그래프 1개 정도만 해보고 말고, 왜냐면 이건 R 라이브러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기술 통계 쪽에서는 그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는 표 하나만 보면 말이 끝나기 때문에 기술 통계 자체는 수업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많이 봐야 되는 거 앞에 다 분산시켜서 넣어버려갖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요 그래프 나머지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수업량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일단 뭐 문제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2번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초반에 뭐 예습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제 시간 지나 보니까 알겠죠. 복습하기도 빠듯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